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조뱅 썰전입니다.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사회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문제 근본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일본 외상이 그랬다 그러는 거 그거 말 맞아요? 한국은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 보도가 돌아다니고. 국가라고 하는 건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정권이나 네. 한 정권이 네.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교섭 국가 간의 교섭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네. 조정은 가능하지만은 한 국가의 내부적인 판결로 축적된 여러 가지 약속을 한꺼번에 역전을 시키는 거는 이거는 국제 정치에서 고립을 자처하는 거죠. 신뢰의 완전히 상실이에요. 예, 지금 이제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그러니까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 많이 바뀌었죠. 문재인의 대법원이 대형 사고를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뭉개버리고 징용 당사자들이 일본 기업에 직접 배상할 수 있다. 배상해라. 일본 기업이 그렇게 이제 우리 대법원이 이제 엊그저께 판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1965년 이제 한일 협정 그냥 무시한 거고 그렇죠. 완전히 뭉갠 건데 대법원이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사법이 정치화된 겁니다. 정치에 부역한 결과인데 아마 판결한 대부분의 판사들은 사법 보편주의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한 거니까 절대적이다 이렇게. 지양심이 절대적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선배 세대의 결정이나 53년 전의 결정 아무 상관없고 아버지가 뭐 다른 집안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된 문제인데 갑자기 아들이 손자쯤 되죠. 53년 전 일이니까. 그러니까 손자가 야 할아버지 때 우리가 했는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 정신이 이상해서 그러니까 개싸가지 없는 손자예요. 아니 자기 돈 내라 그럼 저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일본 기업에 가서 돈 받아야 되니까 일본 기업 돈 내라라고 한국 대법원이 판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지 도른 거죠. 그러니까 야만함과 문명의 차이가 뭡니까? 야만은 그냥 동물들이 배고프면 풀 뜯고 그리고 배부르면 자고 뭐 그런 거고 그때 생리적인 욕구나 혹은 좁은 의미의 욕망에 의존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고 즉 룰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체계화된 같이 공정할 수 있는 제도나 그 다음에 그 제도를 뒷받침하는 의식의 기반이 깨지는 걸 야만이라고 그러죠.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최고의 문명이라고 자랑하던 중국이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어제 우리 박시필께서 말씀을 했듯이 뭐 중국에 있는 기업들 오케이 기술 내가 좀 도둑질 하는데 우리 거야. 너 도둑질 우리 땅에 들어와 있잖아. 너 도둑질 하는데 너가 거기에 감히 그걸 항의해? 오케이. 그러면은 너 중국서 장사하지 마. 그게 야만이죠. 그게 요번에 이제 후지안 진화하고 중국의 후지안 진화라는 기업 반도체 회사랑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 사이의 싸움이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왜 내 기술 도둑질 해갔냐라고 캘리포니아 법정에 가서 우니까 후지안이 너 그래? 야, 뭐 우리가 좀 도둑질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깽깽거려. 그래서 중국 법원을 동원해가지고 마이크론에 중국 내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이번에 친 거지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야스퍼스죠. 이미 인류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중요한 인간의 야망과 문명의 어떤 기준은 다 이미 선이 그어졌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들이 만들어졌다는 보편적 가치들이 만들어졌다는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죠. 예, 예. 근데 그걸 축시대라고 불러죠. 축시대요, 그죠. Age of Axis. 저도 이제 중국 군대 사상을 공부를 네. 하고 고대부터 뭐 이렇게 조금 이제 기초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중국만큼 문명을 내세운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죠. 현대 문명 빼고. 예, 예. 근데 최소한 그 강유이라든지 양계초라든지 뭐 손문이라든지 소위 말하자면은 서양의 충격을 받은 서양 문명의 충격을 받은 새로운 문명의 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중국 문명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이 중국 문명의 변경에 따라서 중국은 또다시 세계의 중심 문명으로 다시 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120년 전, 130년 그렇죠. 전에 네. 중국 최고의 지성들. 그렇죠. 예, 예. 우리도 지금 저 우남이다, 서재필 예, 예. 박사다, 뭐다 예. 전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왕조적인 전통이 문명이 아니다. 그래서 6.1전도 문명 결합을 썼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문명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저기 제너럴 시모노 사건도 있었고 서양 소위 말하자면 서양의 침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도 있었지만은 이 문명은 이 충격은 우리 자체의 문명을 바꾸라고 하는 신호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그걸 이미 우리도 130~40년 전에 우리 참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그 문명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내면화하고 세계사의 선진에 문명에 합류하는 그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대 문명이라는 게 결국 그 안에 아주 좁은 요소인데 중요한 요소인데 국가 간의 그런 그렇죠. 조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대 국가 간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대한민국 대법원이 완전히 개무시하는 황당한 짓을 엮어저렇게 저지른 거거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보면서 니체가 그런 말을 해요. 유명한 말인데 사실은 폭도의 시간은 불쌍해. 그렇죠. 폭도의 시간은 어제 그제로 끝나. 그렇죠. 그 이후의 것은 시간 없음. 그러니까 폭도는 과거를 그 다음에 시간 없음 끝내놓고 과거를 지멋대로 분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그런 말을 해요. 탄핵 때부터 생긴 우리 이상한 조선조의 붕당행에서 나왔던 용어가 법률 용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되게 우리가 일상 용어도 아닌 농단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죠. 요새 적폐 청산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국정을 농단했다. 이게 무슨 왕조시대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도 좀 써먹어봐야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다 교육자로 만들고 사용했습니다. 저도 하나 만들게요. 시간농단. 시간농단이야. 과거농단. 과거농단이야. 동학까지 지금 지금 신고하면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저 신고 안 하려고. 동학의 후손입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전남 고흥의 책임자셨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이다이 맞먹을 수 있죠. 그렇죠. 같이. 거기 할아버님이 성주의 책임자 아니야. 그래서 세 명이 다이다이 맞먹어. 뭐냐면 저랑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재하 선배하고. 제가 김재하 대시인인데 선배님 해도 그분이 용서를 해줘. 여러 사람. 왜냐면 너랑 나랑은 학렬이 같다 이거. 왜냐면 그 양반 할아버지는 저거야. 저게 뭐야. 거의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최시영. 해월 최시영의 친위 부대예요. 어쨌거나 시간농단이야. 시간농단, 과거농단.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공부했던 프랑스가 좌파에서 우파로 다 자유주의자로 기여했던 레이몽 아론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인의 아편. 우리가 사실은 이 농단에 시간, 과거농단, 즉 역사전쟁이 아니라 역사농단에 역사농단이죠.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그게 학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담론한다는 떠든다는 지식인들, 생활형 지식인들 말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65년에
선배 세대가 결정을 해놓은 거를 네. 지금의 입맛에 지금 대가리 지금 입맛에 맞춰가지고 X표 치고 이거 아니야라고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이 대법원 판사라는 그렇죠. 자들이 예.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 뭐하러 법복 입고 두들기나 그냥 빤스 입고 저기 그 남자 스트리퍼처럼 이렇게 화장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두드리지 차라리 이거 완전 코미디인데. 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 참. 그 우리 저 법원에 가면은 이게 폭도죠. 이게 무슨 대법원 판사야. 내가 저 백년전쟁 그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온 그걸로 하면은 부역자죠. 부역자요? 그러니까 사법 독립이라고 내세우고 내가 양심에 따라서 사법 보편주의에서 어떤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을 나는 따르겠다. 그것이 나의 사법 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권력의 압력이다라고. 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그 사법농단을 또 처단하는 그 부역자 판사들을 부역자 판사들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개인의 말하자면은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이 소를 제기한 대법원의 판결을 조금 아마 저 대법원에서 역사를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이 협의를 했던 걸 가지고 사법농단이라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그 이전의 사법 체계를 다 적폐로 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도 용어를 만들어야 돼. 니들은 시간농단, 시대농단을 하고 있고 우리들도 쟤들을 적폐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불굴적자 적폐. 그렇죠, 뭐. 우리도 적폐 청산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시중에는 여러 말이 많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악마인 줄 알았는데, 붉은 악마인 줄 알았는데. 그 저 2002년도 우리 월드컵 때 악마 말고 그 말하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악만 붉은 악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고든창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권 세력이 해당 정권의 에이전트 아닌가. 이게 참 뭐 간첩이다 뭐 이런 말 쓰기는 좀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에이전트 or idiot. 바보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혹은 둘 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둘 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막 튀어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소위 일상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그걸 아주 정치를 하기 위해서 농단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좀 뭐라 그러나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정말 이 적폐와 농단의 의미를 역으로 이거 지금 너무 자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짚어야 될 그거고 농단과 농단의 그 시비를 가릴 때가 됐은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뭐야 제가 어디서 그 저기 뭐야 글자 지금 한 거 봤는데 이 사람이 요새 고든창이 한국을 아주 그냥 아주 그 저기 뭐야 심하게 패요. 그렇죠. 뭐 문재인은 심하게 패고. 문재인은 심하게 패고 그다음에 굉장히 심하게 한국 아마 시민들에 대한 소위 기만당한 시민들이 각성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속 발신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작년에 트럼프가 와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죠. 사실은 국회 연설을 보면 국회 연설은 우리 한미 동맹은 세계사의 그 어떤 그 모범적인 사례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대한민국인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골프를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 이름 거론했잖아. 그렇죠. 박성현. 그래? 일단은 처음에 야 트럼프가 어떻게 나라하냐 근데 보니까 골퍼 박성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48년 이후에 우리는 세계 문명의 축을 이루고 있는 상당히 오래된 발전적이고 개인 존엄 그다음에 이 공정시장 그다음에 이 자유가 있는 해양 문명이라고 그러죠. 해양의 축. 우리의 자유의 나침반으로 해양의 이 문명에 항해를 해서 거의 그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스톱된
이게 스톱이 아니라 저 혼자 배돌려갖고 한반도 운전자로 내면서 혼자 배돌려서 지금 그 권역 바깥으로 나오겠다고 지금 문재인 선장께서 막 전체 5천만 명을 실은 배를 갖고 그러니까 이러고 5천만 명이 수륙 양용차다라고 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그것도 없는데 대륙으로만 지금 짝사랑을 하고 있고 그 악마 한반도의 악마 김정은 김씨 정권의 사실은 이거 에이전트 한 부역자 아니 아니면 대리인 아니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극단적인 혼돈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밖은 밖은 다르잖아요. 이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우리가 뭐 말이 쉬워서 대륙이라 그러지 이게 천년 동면이거든. 그렇죠. 천년 동면. 왜냐면 전 세계의 인류 역사상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블랙홀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 지금도 보면 알잖아요. 중국 하나만 봐도 14억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저기 어디야 그 91년도 89년 90년 91년도에 이른바 동구권 붕괴 이른바 소련 붕괴 때에 그때에 해당됐던 인구 규모가 4억이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미국이 민주화 자유와 인권과 공정시장과 공정무역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얘기는 90년 안팎에 펼쳐졌던 한 8년 전에 펼쳐졌던 27, 8년 전에 펼쳐졌던 그거에 비하면 그거의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동구권 사회주의권 붕괴 프로젝트의 한 3배 이상 되는 프로젝트 이게. 3배도 훨씬 그러니까 머릿수로. 머릿수. 그런데 그 GNP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10배, 20배짜리 그렇죠.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지금 초대형 프로젝트가 붙은 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큰 덩어리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중국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여기에 말하자면은 중국의 저기 어디야 프랑스의 중국 학자들은 차이나 프라퍼라는 용어 쓰죠. 그렇죠. 쓰죠. 차이나 프라퍼. 예. 그러니까 그게 19세기 때 유럽의 중국 연구자들이 만든 용어거든. 그게 이제 북쪽 서쪽으로 보면 어디 저 대충 섬서, 하남 이런 데에 저기 감수까지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베이징 제일 큰 게 도낭이었고 도낭 허베이 이제 하북 베이징까지 가고 아래로 이제 광동까지 가는 이 농경지대 그렇죠. 이게 차이나 프라퍼고 포함이 안 된 데가 티벳, 신강, 만주는 거기 포함이 만주 내몽고는 포함이 안 돼요. 이 차이나 프라퍼가 한 덩어리고 중국 몸통부가 그다음 만주가 한 덩어리고 그다음에 지금 내몽고 서만주서부터 쫙 중앙아시아 저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남쪽 거쳐갖고 저기 흑해까지 이르는 그걸 저 스텝 엠파이어라고 그랬어요. 예, 스텝 벨트. 유라시아 스텝 벨트고 그다음에 그 스텝 지구인데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렇죠. 조그마한 부족 단위가 제국적인 이동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페 벨트인데 이게 ESB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 이 세 개가 다 힘이 결국은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쏠리게 된 게 1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발구발에 그 편자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는 편자가 나오고 대규모 기마군단이 한반도를 휩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몰린 게 1000년 전에 이미 몰렸다고 했죠. 거란 침공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1000년 전부터는 우리는 그냥 눈치 살살 보면서 동면하는 거예요. 동면. 이게 소위 내항화라 그러죠. 동면할 수밖에 없다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대 문명이 동아시아를 덮친 160년 전부터 깨진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육지에서 유동성이 크고 신속한 그 유목 소위 군사 그거하고 중국 몸통부의 파워하고 몸통부의 파워가 사실은 바다를 찾아 나갔죠.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정화 때나 뭐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가끔 보낸 거고. 그래도 아니 바다의 상업이 이 사실은 이 근해 상업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근데
명은 바다를 찾질 않았고 송대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기 위진남북조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 그러니까 당나라 전통이라고. 수당 전통. 수당 전통이고. 예. 하여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중국이 세계 중심 혹은 세계의 굉장히 높은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농업도 있었지만 그렇죠. 걸린 지역에 걸린 바다 근해 지역에서의 상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죠. 제가 하나 우리 뭐 신라당 퀘스천 하나 내드릴까? 예. 그 저기 혹시 저거 아세요? 황소해난이 언제 일어났지? 수당 때잖아. 수당 때 맞아요. 황소해난이. 네. 황소해난이 일어났을 때 얘들이 어디를 가서 노략질했는지 아세요 혹시? 어디였어요? 지금 어디냐면 광주, 광동성. 그러니까 대륙을 가로질러 갖고 내려가서 광동성에 가서 노략질을 했어요. 왜 그랬냐? 그때 거기에 페르시아 상인, 유대인 상인들이 20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제 그 이쁜 여자의 온갖 사치품에 황금에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게 국제무역 도시였다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수당 때. 그러니까 그거를 약탈하는데 이제 약탈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때? 약탈을 뭔가 이제 대륙을 가로질러서 이제 그 흉악한 이제 그 농민 반란군 이끌고 이제 화적대 이끌고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황소해난이. 약탈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명분을 꼭 지금 중국 공산당 하는 짓이랑 똑같아. 저 오랑캐 것들이 외국으로부터 중국인의 혼을 홀리는 사치품을 들고 와서 중국을 착취하고 있다. 요새 누구하고 비슷하네. 똑같아 중국 공산당국랑 1000년 전에 황소연아닌가 뭔가 아무튼 뭐 이거 한 놈들. 아무튼 그래서 그 아주 참혹하게 죽였어요. 하여튼 뭐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콜럼버스의 발견 전에 중국은 어쨌든 지금 뭐 우리 시진핑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정화 군단을 이제 전 아프리카까지 마다가스카르 섬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그때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프리카 명대 정화의 파견 그때 정말 해양을 살아 있었죠. 근데 해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역사가 참 재미있는 게 역사를 단순히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떤 시대든지 간에 해금이라니. 그러니까 바다를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아 해금. 나라 바다해. 그말금자. 그게 어때 명대해죠. 외국 때문에 그래요. 외국 때문에. 이게 이 동양과 서양사를 가장 우리 뭐 나비 효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가장 명백한 에비던스 중에 하나가 일본이 천하 통일이 통일이 되어 가면서 거기에 이제 상당히 고생을 한 일본 그 어부들이 더 이상 편안하게 살 수 없어 가지고 조선과 해안을 이제 노략질을 하고 그러면서 명나라 황제는 귀찮으니까 그 황관들이 그걸 일본 전체를 뭐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다는 막아버려. 그러면서부터 우리 동아시아가 소위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면 위에 유목 민족의 말하자면은 압력에 그냥 급질려 가지고 아니 그저 그런 일이 아니 그 정도 저는 스토리가 좀 달라. 그게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아니 그 얘기 해야 돼. 바다가 막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1000년 이상, 한 1200년 이상을 동면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뭐냐면은 중국이 바다를 막은 거는 외부 접촉이 많아지면 중국 시스템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외구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 바다를 그냥 막은 거예요. 외구는 우리도 물리쳤는데. 아니 물리치려고 맘만 먹으면 물리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외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명분이고 바다로 자꾸 이렇게 개방형 시스템 돼서 왔다 갔다 하면 중국의 그 천자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야 바다 가지 마. 그러니까 바다를 살려놓으면 바다 세력들이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자금성에 북경에 원명을 만들고 자금성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이제 전례를 이야기를 하고 네. 조그마한 네. 뭐 이 저 관료들의 행실에 대해서 숙청을 하고 뭐 이 게임이 흔들리는 거지. 이제 게임이 흔들려서 전부 네. 내부적인 내향화해서 어떻게 하면은 논리적인 네. 명분의 싸움을 하느냐. 현실의 싸움이 아니야. 예. 이렇게 계책이나 창조가 아니라 네. 명분주의로 이렇게 내향화돼 버리고 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로 세종 성종 이후로 네. 완전히 그냥 위축이 돼 버린 그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는 두 개를 다른 걸로 봐요. 네. 중국이 중화 질서로 내향화된 거하고 네. 우리가 동면에 간 거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 저 예. 시간을 가지고 아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짚어야 돼. 왜 그러냐면 중국이 중화 질서로 내향화된 거는 자기들의 중화 패권 그 조공 질서의 네. 그 자체 완결성이에요. 네, 자체 완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의 블랙홀과 같은 폭력적 질서가 언제든지 한반도로 기마군단 10만 명 이상이 몰려들 수 있는 폭력적 질서가 바깥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 전부터. 전전부터 그렇죠. 거란 침공 이후로. 중국까지 예. 포함해서. 중국 당연히. 왜냐하면 청 보세요. 그렇죠. 만몽한 결합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럼 몽은 그게 스테페벨트거든. 유라시아 스테페벨트를 뜻한다고요. 예. 한은 차이나 프라퍼, 중국 그렇죠. 몸통보고. 만은 만주고. 그 청은 만몽한 즉 만주, 유라시아 스테페벨트 그다음에 중국 몸통보 셋을 결합한 제국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패턴은 이미 그 전에 원 때 나타났고 그렇죠. 그것으로의 지향점은 거란 때 이미 나타나요. 요 때 나타나요. 요가 천년 전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 거야? 우리 선배 세대는 숨도 못 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숨 잘못 쉬었다가는 기마군단 10만 명이 몰려오면요. 말은 30만 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두세 마리 끌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숨도 못 쉬는 상태가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우리 선조들이 자기 아이덴티티는 지켜야 되니까 안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동면이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네. 가지고 완전 집단 살해를 하고 완전 사화가 생기고. 예, 사화가 생겨. 이게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나려고 왜냐면 동면을 해야 벌레처럼 웅크려야 살잖아요. 우린 그래서 간 거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그 자기 완결성에서 나오는 중화주의랑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린 중화주의의 피해자로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중화주의에 대항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좀 우습게 소리지만 선조들이 그 성리학. 네. 나는 성리학이 사실 공자맹자랑 상당히 다르다고 보는데. 달라요. 어쨌거나 성리학의 핵심 개념 뭐냐? 중국에 대해서 야 우리가 더 중국다운 중국이야. 그래서 자유화한 거죠. 그런 정신 승리거든 그게.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보다 더 중국다운 중국이니까 너희 우리 침범하지 마. 그렇죠. 이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를 딱 가둬갖고 웅크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한 거라고. 이거를 너무 불쌍해서 뭐라고 비난도 못 하겠어. 근데 이제 그게 160년 전에 1860년대경부터 현대 문명이 동아시아로 밀려들면서 이게 깨져나가기 시작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챕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우리 천년동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지만은 굴절도 있고 맥락이 있으면 천년동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고 그걸 깨자라고 하는 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지금 우리 소위 말하면 망상에 잡힌 깡통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반외세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문명 내부적인 이 서양의 그 개인주의, 개인 존엄, 자유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민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교환이 있고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 새로운 중국의 중화가 아닌 새로운 문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개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 그 선배 이 선각자들로부터 지금까지
그게 주가 돼서 지금 왔습니다. 우리 최소한 그렇죠. 대한민국을 그게 만들어낸 거지. 만들었죠. 예, 예. 만들어냈고 예.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화를 하는 방식이 네, 예. 말하자면은 그 현대 문명을 주도하는 세력 이 지역들 혹은 국가들 그다음 또 부문들을 열심히 학습을 해서 우리 걸 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도저히 절대적인 벽이라고 보이는 일본의 소니를 추월을 하고 뭘 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추격 전략을 참 잘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안에 경제적인 그 번영과 그다음에 그것의 이 기반으로 해서 민주적인 제도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남북 분단하고 우리 내부의 내부의 그 깡통 그리고 70년 묵은 간첩 공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그 본체를 다 한꺼번에 드러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돼지가 된 거죠. 그래서 뭐 현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지만 개인이 위주가 된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야만적 업무입니다. 업무.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치 과정을 대의제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안에 최소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대의와 법치가 살아 있으면 그게 안 되는데 그걸 무시해서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헌정 위기를 만들고 또 광장 정치에서 권력에 직접 도전을 하고 그 저항 아니었어요. 저항이 아니라 전복이었습니다.